네, 여러분 한문 벼락치기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업은 7급에만 출제되는 한문, 한자가 아닌 문장 부분에 대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9급 친구들이 이걸 눌렀다면 한자 벼락치기로 가세요. 한자 벼락치기가 있거든요. 요건 한문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9급은 그래도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자 벼락치기나 오히려 부스맵 기초 한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한자부터 시작해서 자주 나왔거나 기출됐거나 이런 것들의 한자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셔야 되고, 이제 7급 듣는 친구들은 요거 해야죠. 이렇게까지 필요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나 작년 출제를 보면 지방직에는 문장형에 대한 질문들이 좀 나왔는데 국가직은 한자 위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직만 이렇게 살짝 본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 배워야 돼? 난 못 봤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나 그리고 지방직이나 이럴 때 보면은 지방직은 문제가 어휘 쪽에서도 나왔지만 한문 쪽에서도 한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씩이나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7급은 원래 이 범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싶어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면 기출로 보는 한문이라고 해서 예시 문제들이 좀 있죠.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코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한자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말로 봐도 문법 형태소 역할하는 것들, 그 부분의 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 넘겨보세요. 자, 기출문제 풀기 전에 페이지 3쪽입니다. 자, 3쪽에 보면 문장의 기본 구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조, 주술 구조입니다. 주어, 서술어죠.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관계고 주어 앞에 서술어 뒤에 이렇게 놓인 관계예요. 자, 그래서 천고마비 나왔죠. 자, 교과서 예문들만 쫙 실어놨어요. 자, 그래서 천고마비 보면 하늘이 높다, 말이 살찌다. 뭐 지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조사가 없어도 주어, 서술어 한다는 걸 오히려 이거는 의미를 보고 아, 이렇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문법 형태소는 없죠. 없는데 그럼 뭘로 아는 거예요? 의미와 위치 보고 아는 거죠. 자, 그 다음 주술 빈 구조라고 할 때 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게 뭐냐? 우리 이론 문법에서 우리말에서는 없는 개념이죠. 빈어. 그죠? 근데 이 빈어가 뭐냐 하면 바로 목적어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을 바꿔서 주술목 구조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잖아요. 근데 한문은 주어, 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뒤로 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부윤, 옥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부유함은 윤택하다 그리고 집을, 그러면 부유함은 집을 윤택하게 하다 라고 사동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동의 역할을 하는 문법 형태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말이 되게 만들어주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지. 사동을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말 읽는 거랑 한문 읽는 것의 차이는 나자의 의미를 모르면 조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우리 오히려 9급 한자보다 한문에 나오는 나자들이 쉬워요. 예. 그래서 문장형에 대해서 물을 때는 한자 자체가 엄청 어려운 자가 나오진 않아요. 교과서에 있는 자들 자체가 그렇게 수준이 높진 않거든요. 자, 그 다음 주술보 구조라고 돼 있죠. 여기 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우리말에도 보어 개념이 있어요. 근데 한문에서 보어 개념은 조금 달라요. 부사어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보어와 부사어를 합쳐서 보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보어 관계다의 보어 밑줄, 여기에 부사어도 들어간다. 부사어인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문법 형태소 알려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간호를 보여주면서 어간호 다음에 있는 명사는 보어로 취급을 한다. 즉 보어 부사어로 취급을 한다. 자, 그때 얘네들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보면 어쩌라고 싶죠? 왜? 이거 뒤에 오면 보어랬어. 근데 이거 생략할 수도 있대. 그러면 보어인 거 어떻게 알아봐야 돼? 싶을 수 있죠? 역시나 그러면 아까 개념으로 돌아가서
의미를 보고 말이 되게 문장을 만들어 주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되면 아, 생략됐구나.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서술어로 되다, 아니다, 있다, 없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쉽다, 어렵다 등이 오면 그 뒤에 말은 자, 보어다, 보어, 부사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사실 되다나 아니다는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우리말에서 현대 문법에서도 어때요? 나는 학생이 되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 할 때 학생이를 뭘로 봐요? 보어로 보죠. 네. 그래서 이 서술어 자체가 보어를 원하는 애들이잖아요. 자, 근데 그 뒤에 자, A가 B에 있다. 어디에 있냐? 그쵸? 이럴 때 부사 역할하는 거 있죠? 요것도 보어인 거예요. 한문에서는. 그래서 A가 어디에 있다. 자, 그리고 무엇이 어디에 없다. 어디에 있다, 없다 할 때 어디에 이거 있죠? 예, 이게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한문에서는. 부사어. 자, 여러분 부사어를 보어 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쉽다, 어렵다들도 마찬가지.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예문 보겠습니다. 자, 푸를 벽, 바다해, 푸른 바다. 이렇게 되죠. 자, 푸른 바다 있다. 그러면 주어, 술어. 푸른 바다가 있다까지 알겠죠? 그 뒤에 있다 뒤에 앞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 바다가 어디에 있다고? 앞에 있다고. 요게 위치잖아요. 그럼 이게 현대국어에선 뭐인 거예요? 부사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거죠. 한문에서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볼게요. 앞으로 돌아와서 2009년 국가직 7급 문제를 통해서 1번이에요. 1번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도금을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수업 들을 때 제가 해설지는 제 카페에다 다 올려드릴 건데 제가 일부러 해설지를 안 드리는 게 해설지 드리면 그냥 자료만 받아가지고 좀 수업 시간이 늘어져 있더라고. 네, 현장엔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시간 들어오면 첫 번째 주 해설지 드릴게요. 하지만 수업할 거잖아, 지금. 자, 팁을 드릴게요. 얘를 받아 적느라고 막 정신없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읽으면서 모르겠는 한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낮자도 못 읽는 거. 자기 사태가 심각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쫙 읽으면서 모르는 한자는 외워야 되는 한자니까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그쵸? 그리고 그것만 도금을 써두세요. 그것만. 아는 거 굳이 도금 쓰지 말고. 그죠? 자, 그래서 생호 오전 이러면 이건 뭐냐면 생이죠. 나다예요. 태어나다. 그쵸?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자, 나의 앞에 나서 할 때 태어나다잖아요. 자, 그리고 요게 오자인데 나오자예요. 1인칭. 자, 그쵸? 자, 그러면 태어났어요. 내 앞에.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앞에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게 제일 먼저 온 거죠. 서술어가. 그죠? 자, 그래서 서술어가 제일 앞에 오고 내 앞에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를 한번 번호를 매겨볼게요. 자, 그러면 내 앞에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블라블라에라는 부사격 조사 역할이 와야 돼. 부사격 조사 역할. 그러면 이거 한문에서는 부사어를 뭐로 본다? 보어. 그럼 아까 전에 보어 역할 하는 거에 쓰이는 문법 형태소 잡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뭐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얘네 둘. 그쵸? 호랑 어랑. 그쵸? 자,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여나 약 말고. 자, 그리고 여랑 약이 하는 역할이 또 있죠. 뒤에서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4번 지워졌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읽어보면 그 도를 들음이. 그 도를 듣다. 듣다 들을 이자. 그쵸? 들을 문자. 자, 그 다음에 도. 그죠? 도를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뒤에 있는 걸 보면 진실로 나보다 먼저라면 이라고 했어요. 먼저 선자 여기 있죠. 근데 나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보다 먼저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무슨 부사격 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비교 부사격 조사. 현대국어로 치면 보다가 들어가야 되죠. 보다. 뒤에 있는 나, 보다
먼저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럴 때에는 이제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의 앞에 에나, 자, 그리고 또 그 도를 들음이 있음이 진실로 나 보다의 보다나, 둘 다 부사격 조사인 건 똑같은 거지. 그죠? 이거는 시간이고, 그죠? 나보다 먼저란 뜻이니까.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요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시간에 대한 부사격 조사고, 얘는 비교 부사격 조사인데, 둘 다 부사격 조사니까. 그죠? 부사격 조사로 쓸 수 있는 애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억 됐고요. 니은 자리. 나는, 여기서는 주어가 먼저 나왔네요. 그쵸? 나는 딸을 따르겠다. 나는 따를 거예요. 근데 뒤에 뭐 있나 보세요. 자, 그래서 스승으로 삼아서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따라서 스승을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쵸? 나는 그것을 쫓아 스승을 삼겠다. 따라서 스승을 삼겠다. 똑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뭐뭐 해서 뭐뭐 함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순접이 되는 거예요. 순접의 연결어미 역할 아닙니까? 그쵸? 근데 한문은 조사나 막 어미나 이렇게 나누지 않고 문법적 역할 이렇게 묶어요. 예. 그러니까 순접 기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순접 기능.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랑 어 중에 순접의 기능을 하는 것은 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문장 한번 더 보죠. 자, 둘째 근데 구조가 똑같아요. 둘째 문장도. 자, 그래서 태어났다. 나보다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보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에. 자, 그래서 태어나다 내 뒤에 이렇게. 태어나다 내 뒤에 똑같이. 내 뒤에 태어나. 똑같죠? 자, 그래서 그 도를 들음이 역선호오라고 했어요. 이때 역도요. 또 이런 기능이 있어요. 또 이렇게 또. 그래서 또 역자라고 하잖아요. 또. 자, 그래서 또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역에. 그래서 또한 먼저라면 누구보다 나보다 먼저라면 그럼 여기 비교 부사격 자리죠. 역시나 부사격은 자 때나 공간이나 비교나 이럴 때 두루두루 쓰기 때문에 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나 호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나는 따라서 스승을 삼겠다. 자, 그래서 나는 쫓아서 그것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요게 뭐다? 네, 연결. 그래서 어떤 식의 연결? 순접.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기억을 가지고 둘로 좁혀진 다음에 둘 중에 순접이다라는 걸 찾으니까 2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뒤로 다시 넘어가서 기본 문형 개념으로 가볼게요. 3페이지 다시 보세요. 자, 3페이지로 가서 4페이지군요. 자, 4페이지로 가서 기본 문형 평서형일 때 언을 쓰고요. 그럴 때 종결사들로는 야나, 의나, 언이나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결사라고 하는 게 우리 문법 개념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결어미쯤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정형. 부정형의 단순 부정이나 그리고 이중 부정이나 그리고 부분 부정이나 그리고 금지문. 그죠? 그리고 또 한정형의 문장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직 그죠? 부정문은 우리가 뒤에 있는 교과서 예문독해서 좀 더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싹 봐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글자들을 써서 평서, 부정, 그리고 한정 이런 걸 보이는지. 자, 그 다음 문법적 의미를 가진 한자에 접속어, 조사, 어미, 부사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이가 무슨 기능 한다 그랬어요? 순접한다 그랬죠. 근데 순접만 해요? 뭐도 해요? 역접도 해요. 어떻게 반대 의미를 두 개를 하는지, 그쵸? 예,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이라는 게 연결을 하는군. 근데 뭐일 수도 있고 순접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역접일 수도 있죠. 그럼 그건 뭘로 알아야 돼요? 이게 순접인지 역접인지는 뭘로 알아야 돼요? 독해해봐야 알아요. 그냥 문장을 봐야 순접인지 역접인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도 이의 역할이 이질적인 것은 이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순접인데 혼자 역접이거나 아니면 다 역접인데 혼자 순접이거나 이런 걸 가리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렬일 때도 씁니다. 늘어놓을 때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A 해서 B, 그죠? A 하며 B, A 하고 B, A 그러나 B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 2로 되어 있는 문제 한번 여기서 아까 전에 봤죠? 아까 1번 문제 봤죠? 그때 니은이 뭐였어요? 2였죠. 이때는 무슨 역할? 순접. 요땐 순접. 그러면 문제 또 볼게요. 자, 앞에 있는 문제 중에서 2번 문제 보세요. 제가 딱 배울 때마다 예시 문제를 보게. 과학적인 설계. 자, 2번 문제 보죠. 2번이 싹 2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네 기능을 따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2014년 서울시 문제였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하기불사증망, 사이불확즉퇴. 자, 이런 거 다 교과서 예문이에요. 저 뒤에 보면 여기 기출에 나왔던 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출 예문이라서 넣은 게 아니라 진짜 교과서에 있는 예문이 출제됐기 때문에 겹치는 거예요. 즉, 제가 기출문제 보고서 뒷북으로 문장을 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뭐야? 작년에 한문 특강했던 거랑 자료가 비슷하네? 혹은 똑같네? 그러면서 얘 되게 게으르구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칠 필요가 없이 완벽해서 안 고치는데 그쵸? 아니 좋은데 고쳐서 한정 시간 내에 수업할 건데 왜 개정이 된 것도 없는데 이게 문법이에요? 이게 뭐 규정입니까? 개정이 없는데 왜 바꿔야 해요? 그죠? 제일 안전한 범위의 텍스트인데 교과서를 정리했는데 제가 이걸 왜 고쳐야 됩니까? 교과서 개정되면 고칠게요. 알겠죠? 제일 좋아. 여기 있는 예문들 쓰는 게 적중률도 제일 높아요. 4개 선지 있으면 적어도 2개는 여기서 나온다고요. 예. 자, 그럼 보죠. 하기불사증망, 사이불확즉퇴. 자, 이거는 요걸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배웠다. 이게 끊어서 그리고 점프. 순접일 수도 있고 역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프. 자, 그래서 배웠다. 뛰어넘고 그 뒤에. 자, 불사증망. 그쵸? 자, 이게 불사증망까지 잘라보세요. 불사증망까지. 자, 그러면 불사를 괄호쳐 보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하다 생각 이렇게 되니까 생각을 안 함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배웠다.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즉 이런 뜻이에요. 즉 그럼 망함. 맨 뒤에 망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배우다. 생각을 안 하면 망함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배웠으면 망하는 게 필연적이에요? 아니죠. 그쵸? 배웠어도 배웠으나 배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역접이 들어간 거죠. 배웠으면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배웠는데 이미 생각을 안 한대. 그럼 역접인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역접 기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도 구조 같아요. 자, 생각하고 그러면 순접 같죠? 근데 잘 보세요. 생각만 하고예요. 생각하기만 한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생각만 한다라는 거는 생각하다의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리 국어로는 생각만 하다도 생각의 인정이잖아요. 근데 한문에서는 뭘 더 크게 보냐면 생각만 한다는 생각은 인정하지만 좋은 뜻이 아니라서 오히려 생각의 부정으로 봐요. 예, 그래서 생각만 하고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라고 해서 불확즉, 그쵸? 그래서 즉태. 그러면 위태롭다의 태자예요. 모르는 한자들은 체크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낮자도 외워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의 낮자를 모르면 9, 7급 공통 한자 부분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수업 되게 빨리빨리 나간다. 무슨 글자인지도 하나하나 얘기 안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가서 부수의 기초 한자 다 듣고 와. 알겠죠? 네,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래도 7급 본다고 듣는 건데.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에 보면 고자, 역자, 이교지, 옛사람. 그쵸? 자, 그래서 자, 옛날에는 여기서 바꿀 역자 나왔죠. 바꿀 역자. 자, 그쵸? 그래서 뭘 바꿔요? 목적어 뒤에 있어요?
그죠? 자식 바꿔요. 자식을 바꾸다. 타동사로 쓰였거든.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죠?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바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자는 어떻게 된다? 자식을 바꾸다. 여기서, 자,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랬어요? 가르쳤다. 가르칠 교정. 이건 종결이고. 자, 근데 여러분 종결할 때 지금 종결 부분에 있는 이 지 있죠? 요거는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대명사. 그럼 어떤 대명사냐? 인칭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가르친다? 목적어 뒤에 나오죠. 가르치다 누구를 가르침? 자식을. 그렇죠. 아까 앞에 나온 자식이요. 자, 그래서 고자, 역자, 이, 그리고 교, 지라고 할 때 이 지가 누구냐면 얘요. 자식이요. 자식.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는 뭐냐?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쳤어. 걔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서죠. 그럼 역접이 순접이에요. 순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둘 중 하나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 하나가 답이야. 그러면 3번까지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군자 끊어볼까요? 군자는 아니하다 거울로 삼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의 거울 이런 거죠. 안의 거울. 그러니까 아니하다 거울로 삼지 아니에요. 무엇을? 물을. 그죠? 자, 그래서 군자는 거울 삼지 아니하다 물을. 그 다음에 그 다음 무엇을 거울 삼는다? 사람을 거울 삼는다. 사람을 삼는다. 물을 삼지 아니하고 거울로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 그러면 어쨌든 고죠. 군자는 블러블러하고 블러블러하다. 그러면 여기선 또 순접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순접 병렬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순접으로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순접과 병렬을 묶어 놓는 거지. 순접과 병렬을 묶어서 생각하고 역접을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유자. 자, 유자는 이게 유자예요. 유학자. 자, 유자는 문으로 법을 어지럽게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자 있잖아요. 써있자. 이게 뭐뭐로써라는 또 조사적 기능을 해요. 뭐뭐로써. 자, 그래서 유자는 문으로써 어지럽힐 난자. 그죠? 그래서 법을 어지럽게 하고. 자, 어지럽게 하다 법을 목적어 뒤에 있죠. 네. 자, 그래서 유자는 문으로써 법을 어지럽게 하고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순접.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협객은 무술로 법을 어지럽힌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로써 그쵸? 그렇게 해서 법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군자. 자, 그래서 군자 주의 불비 소인비이 불주. 자, 군자는 어울리며 불비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군자는 어울리며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서 비교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소인은 그럼 군자랑 소인이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인은 비교하며 그쵸? 그러면서 어울리지 아니한다. 뭐뭐 하며 이렇게 되는 거죠. 순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발현이 되는구나. 역접하고 순접이.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나자가 대략 뭐 어떤 주어인지 그죠? 1인칭 주어 역할 하는 거라든가 군자나 소인처럼 주어 역할할 사람을 뜻하는 단어들. 여러분 사람을 뜻하는 단어들이 뭐 있어요? 나자나 나 오자나 그쵸? 그리고 또 사람 인자는 남을 뜻할 때가 많아요. 그죠? 고를 때나 아니면 놈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군자, 소인, 유자 요런 단어. 그죠? 요런 단어들을 알아야 이런 애들이 주로 주어고 그리고 동사적 기능이 있는 한자들. 형용사적 기능이 있는 한자들. 그런 것들을 알아야 얘가 수러니까 뒤에 목적어인가 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지. 영어 독해할 때 단어를 많이 못 외운 아이가 영어 독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는 단어 가지고 그쵸? 때려 맞추죠. 추론력을 동원해서 문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한 번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는 글자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고. 자, 그 다음
자, 아까 전에 문법적 의미를 가진 한자의 이를 본 거예요, 금방. 그 다음에 지 있죠, 지. 2번은 지예요. 다시 4페이지 가서 4페이지의 지 보니까 개사의 역할. 명사 뒤에 붙어서 관형격, 주격, 목적격의 조사 역할이나 전성어미 역할을 해요. 관형격 조사도 하고 관형사형이 되기도 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용언을 관형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격 조사도 해요. 주격 조사도 하고, 그리고 목적격 조사도 해요. 그 다음에 동사로 가다의 뜻도 있어요. 갈지자잖아. 갈지. 단일행을 더 많이 쓰긴 해요. 단이다. 근데 지가 이거 조사 기능으로 있기엔 위치가 이상한데?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막 명사 사이에 껴있어. 그럼 이게 서술어란 말이에요. 그땐 가는 거지. 갈지지. 자, 그 다음에 지가 이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뒤로 넘겨보시면 6페이지. 6페이지에 대명사 기능도 있죠. 1번. 대명사 기능. 아까 전에 우리 대명사 기능 봤죠? 자식. 다시 가져왔잖아요. 앞에 있는 자식을. 자식 바꿔서 기르는 거. 자식 바꿔서 가르쳐라. 이 부분에서 맨 뒤에 있던 지가 대명사라 그랬잖아. 그죠? 그게 바로 여기 1번 지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 기출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 2011년 서울시 7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지의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랬을 때 머릿속에 후보군이 있어야죠. 얘가 조사 기능하냐, 격조사, 아니면 전성어미 기능하냐, 즉 주어를 만드냐, 관형어를 만드냐, 목적어를 만드냐, 아니면 대명사가 되냐. 이렇게 머릿속에 후보 개념이 있어야 읽으면서 넣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이 프린트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외워야 돼. 3페이지부터 어디까지? 6페이지까지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다른 교재보다는 제가 진짜 컴팩트하게 해놓은 거예요. 네. 다른 거는 진짜 특이의문에 대한 조사까지 다 끌어 이만큼 돼.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요 정도만 알아도 이제 문장 파악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거든요. 예. 자, 그럼 보죠. 1번. 1번 보면 망운지정이죠. 망운의 정이에요. 직역하면. 직역하면 망운의 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운지정. 자, 그럼 이거는 떠다니는 구름 보는 마음.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필기하고 싶으시면 그냥 직역을 쓰시면 돼요. 망운, 지정이지만 망운의 정. 자, 이렇게 구름을 보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 그래서 정을 꾸미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야? 이런 마음이야. 이렇게. 그러면 관형어를 만들었죠. 그죠? 자, 그래서 관형어를 만드는 기능. 자, 그 다음에 2번. 2번에 보면 인지재세 불가무라고 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지재세까지가 그 뜻이에요. 인지재세까지만 자르시면 되죠. 인지재세. 그러면 사람이, 그쵸? 사람이 세상은 맨 뒤에 있죠. 세상을, 그쵸? 살아가는 데에는. 그러면 이때 있다 제자가 살아가다 존재하다.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요게 무슨 기능? 주어 뒤에 있잖아요. 그쵸? 주어 뒤에. 그래서 사람인자는 그냥 사람을 어떤 그룹으로 이룰 때나 남일 때 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인으로 쓰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사람인이 주어니까 주격의 기능을 하는구나. 자, 그 다음 3번. 막역지유. 그건 뭐예요? 막역한 벗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막역지유인데 직역하면 막역한 벗 이렇게 되는 거죠. 막역한 벗. 그러면 막역한 할 때는 우리 국어로 하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되어준 거죠. 네. 근데 한자 글자로 봤을 때는 관형격 조사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관형어를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풍수지탄. 어떤 탄? 풍수이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수이탄. 자, 그래서 1번이랑 3번이랑 4번 구조 똑같잖아요. 뭐뭐의 뭐, 뭐뭐한 뭐 이렇게 되죠. 어떠한 마음,
어떠한 슬픔, 어떠한 친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관용어. 바람과 나무의 탄식.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한자 성어의 의미는 아시죠? 그쵸? 풍수지탄. 효도를 돌아가신 부모님께 다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인데 그 의역이고. 그죠? 직역하면 바람과 나무의 탄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금지효자 시위능량. 자, 이것도 교과서 예문이에요.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의 효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능히 봉양하는 것을 이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재금자죠. 지금의 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형격 조사 역할을 탁 해주는 거예요. 할만하죠? 여기 있는 성어 다 아는 거잖아.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데. 네. 자, 그 다음. 자, 지에 대명사 역할도 있다라는 부분 아까 봤고요. 그러면 대명사 역할인 예문도 봅시다. 문제에 보면 지자 문제가 또 있죠. 자, 문제 5번이에요. 2페이지에 5번. 여기서 우리가 이게 대명사로 쓰인 예문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밑줄 친 지가 대명사로 쓰이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중학, 지필, 찰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중이 대중할 때 중이죠? 그쵸? 그래서 사람의 무리죠. 자, 중.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가 중인 거예요. 그럼 이게 주어죠. 여러 사람이. 그리고 미워할 오자. 그럼 미워해, 싫어해. 막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더라도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요 지가 미워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 뒤로니까. 여러 사람이 미워하면 뭐를? 그거를 뒤에 있는 거지. 그럼 이거 대명사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렇더라도 반드시 반드시 성찰하다 찰이죠. 살펴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밑에도 여러 사람이 좋아해도 반드시 그거를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것을의 목적어 기능을 하면서 대명사.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2번에 보면 불안인지 불기지 환부지인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불환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환이라는 거는 근심하지 마 이런 거예요. 부정문이잖아요. 부정문. 자, 그래서 근심한 자니까 근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이 뭐라 그랬어요? 남. 그죠? 자, 그래서 불환 근심하지 마라. 남이 자, 불기지. 나를 몰라줘도. 그죠? 여기서 자기의 뜻을 가진 게 뭐예요? 기였던 거예요. 몸기는 여기서 나였어. 자, 그래서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환, 근심하지 마. 이런 거죠. 남이 자기를 몰라준다고 근심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는 남이잖아요. 남 바로 뒤에 나온 주격조사예요. 남이 자, 나를 몰라줘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에 자, 여기서 반소식 음수 끊고 곡괭이 침지 끊고. 여러분 이럴 때 얘를 하나하나 보고 독해를 해야 되긴 하지만 봤었던 예문이면 엄청 빠르겠죠. 뜻을 아는 거면 빠를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요. 4개가 다 교과서 예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최소 2개에서 4개까지 교과서 예문이 들어가요. 근데 그 교과서 예문은 또 뭐냐? 논어나 맹자나 뭐 한시나 뭐 이런 것들에서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과서 예문 중에서도 너무 길어서 출제할 수 없는 뭐 고전 3분의 1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빼고 제가 교과서를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그리고 뒤에 부분은 예습이란 말이야. 숙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침 특강이지만 한 해 차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4시간짜리 코스예요. 그래서 오늘 미션이 뒤에 거를 제가 번호 다 달아놨어요. 한자 읽어야 되는 순서까지 번호대로 한번 읽어와야 돼. 네. 자, 여기서 곡괭이 침지 있죠. 자, 곡괭이 침지가 뭐냐면 자, 구부려요. 구불꼭. 그죠? 자, 그 다음에 뭘 구부려요? 팔꿈치. 그죠?
팔꿈치 괭. 자, 그래서 팔을 구부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침. 여러분 이거 침 나무 목자 들어있죠? 옛날에는 베개를 뭘로 만들었겠어요? 아, 나무 깎아서 만들었겠지. 그죠? 그래서 침이 베다. 베다라는 뜻이에요. 베개 침자. 예. 자, 그래서 팔을 구부린 거예요. 팔을 구부려서. 그래서 베고 있어요. 무엇을? 그것을. 여러분 여기서 이는 무슨 기능이에요? 잠깐 퀴즈. 자, 여기서 이는 뭐예요? 역접이에요? 순접이에요? 순접이지. 팔을 구부려서 그것을 베니 이거잖아요. 아, 나 너무 오늘 약간 몸을 많이 쓴다. 잠깐만, 제가 그래서 이러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조교들이 좀 웃기니까 하지 말라고 약간 많이 많은 것 같으니까 손 좀 그만 쓰라 그랬는데. 자, 그래서 팔을 구부려서 그것을 베니. 자, 그 다음 4번. 자, 무리 악소 이위지 이렇게 할 땐 또 무슨 뜻이냐? 말물자죠. 요것도 부정문 했어요. 우리가 부정문을 아직 안 배웠는데 앞에 이렇게 쭉 있었죠. 부정문의 종류. 그거 예문을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부정문도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뭘 부정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자, 여기서 물이악이라고 했죠. 그래서 악소. 악이 작음으로써 아까 전에 써이자가 뭐라 그랬어요? 로써. 그쵸. 그 수단 방법 삼을 때 혹은 인과일 때 요럴 때 이를 써요. 자, 그래서 자, 악이 작음으로써 끊고 악이 작음으로써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뒤에 보면은 이가 있고 악이 작음으로써 그리고 요거는 순접이고 그 다음에 할위자잖아. 할위. 하다. 행위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천하다나. 자, 그럼 그것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면 맨 앞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악이 작음으로써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작은 잘못도 하지 말라고요. 알면 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리 작은 잘못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직역해야 돼요. 문법 문제 풀 때는. 악이 작음으로써 그것을 행하지 말라. 의역하면 악이 아무리 적은 악인 것 같아도 가벼운 죄인 것 같아도 짓지 말라.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무엇을 짓지 말라? 그것을 짓지 마. 그것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대명사가 아닌 거 주격조사 2번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나머지 다시 문법 형태소 부분으로 가볼까요? 자, 지금 문제들을 쭉 봤는데 간호 아까 전에 선지에 첫 번째 봤던 1번 문제에 어와 호가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 모두 쓸 수 있다? 간도 쓸 수 있어요. 자, 선지에는 어랑 호만 나왔지만 얘네 기능 보니까 어때요? 아, 부사격 조사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처소, 시간. 여러분, 시간으로 썼던 게 뭐예요? 나보다 먼저 태어났어? 이거 할 때. 나보다 나중에 태어났어? 할 때 나의 앞에, 나의 뒤에 할 때 요거로 썼죠. 시간으로.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도 쓰고 피동문도 만들고 비교 아까 봤죠? 뭐뭐보다, 나보다 이것도 있었잖아. 자, 그 다음에 이자. 이가 뭐뭐로써라고 했죠. 악이 작음으로써 행하지 마. 이거로써. 자, 그리고 인과적인 연결도 해요. 뭐뭐로 인하여, 뭐뭐 때문에, 그리고 뭐뭐로서. 도구 재료와 신분 자격을 같이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거를 엄격하게 나눠서 로서와 로서로 나누죠. 근데 한문은 뭘로 둘 다 쓸 수 있다? 그렇죠. 이로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몇 번입니까? 앞으로 돌아와 주세요. 4번입니다. 1페이지 4번. 자, 1페이지 4번에 보기에 나와 있는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이렇게 돼 있죠? 다 아는 성어죠. 청출어람, 청어람. 자, 이때 푸른색은 쪽에서 나오지만 자, 그러면 푸른색은 나온다. 어디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어는 무슨 역할이에요? 출처. 출처의 부사격 조사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뭐뭐로부터. 그죠?
뭐뭐에서 무엇으로부터의 어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쪽보다 더 푸르다. 쪽보다 푸름 요거죠. 쪽보다 푸름.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는 무슨 부사격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 하는 거죠. 비교 부사격 조사.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일단 1차적으로는 같은 걸 찾으라고 할 때 부사격 조사 역할한 걸 찾으면서 부사격 조사 역할도 되게 다양하면 비교인 걸 찾는 거죠. 그죠? 대분류는 부사격 조사 역할을 하는가? 그 다음에 중분류로 더 들어가면 무슨 부사격 조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필짝어세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그죠? 쉬운 것에서 시작된다 할 때, 그죠? 필짝어, 이걸 우리가 이로도 있죠? 그죠? 그래서 쉬우리자. 자, 그래서 반드시 쉬운 것에서 작자가 뭐예요? 시작된다. 반드시 쉬운 것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 2번 개제 어서고야 라고 했는데 모두, 여러분 모두 개자예요. 모두 개. 모두 개. 이게 한자 문제에는 모두 개자가 잘 안 쓰이는데 한문엔 자주 나와요. 모두라든가 뭐 대중의 무리를 뜻하는 중이라든가 이런 여러 명을 뜻할 때 쓰는 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 책에 있다. 존재하다죠? 모두 존재하다. 어디에? 책에.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책에. 뒤에 책 있죠? 그러면 이게 출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서 에. 자, 그 다음에 3번. 전어금산이라고 할 때 싸울전. 싸운다. 어디에서? 금산에서 싸움 이렇게 돼서 이거는 위치가 되는 거죠. 금산에서 싸우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정명어호. 요거는 뭔가 볼까요? 자, 가혹한 정치는 어호, 호랑이보다 무서워.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비교 부사격 조사 블라블라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여우승기 융복사. 융복사는 절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여우승기 나는 높고 존귀한 사람 숭귀 그 사람을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융복사에서 만났다. 공간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 여기서 다 부사격 조사인데 비교 부사격 조사만 가지는 게 뭐였죠? 비교 부사격 조사 역할 하는 거? 그쵸. 요거 4번이죠.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걸 골라야 되니까 4번의 비교 부사격 조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아마 기출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 예문들이겠지만 이제 어떻게 풀자. 그리고 지금 이걸 촬영할 때 이제 5월이니까 사실 지금까지 겹치는 부분에 한자만 하고 한 문은 정말 삽도 못 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최소 분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걸 한 다음에 7급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을 추가해 나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돌아와서 뒤에 어떤 게 더 있나 보죠? 5페이지. 자, 5페이지 5번의 언입니다. 언은 종결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블러블러 이다로 쓰이기도 하고요. 언. 그 다음에 어찌의 뜻도 됩니다. 어찌. 의문사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의문사. 자, 이번에 의문사 역할을 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고 그것이 종결이 아니면 이거 의문이네. 언. 자, 그 다음에 약어의 기능도 하는데 뭐 요거는 약어로 쓰는 용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더블여자. 자, 더블여자는 무엇과 더불어 위드의 뜻을 가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접속. A와 B 의역하면 유사하잖아요. 누구와 더불어나 누구와 누구나. 그죠?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의미 있죠. 아예 다르잖아요. 얘네 1번, 2번 의미는 비슷해. 의역하면 1, 2번은 비슷한데 근데 3번은 전혀 다르다고요. 3번 주다. 주다의 의미도 있고 줄여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문도 돼요. 그러니까 언의 2번과 여의 4번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
7번 약 가정문. 그래서 만약의 뜻이라서 가정문을 만들 수 있고 여자도 그런 기능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1번의 선지 중에 여 있었죠? 여가 어떤 기능 한다고? 가정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블러블러와 같다. 자, A와 B가 같다. 무엇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하고 가정문을 만들거나 무엇과 무엇이 같다, 같을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즉 들어간 거 오늘 예문 하나 봤는데, 그쵸? 네. 그래서 즉망. 그쵸? 그러면 즉 망하고, 곧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 블러블러 하다면의 조건. 그죠? 조건의 가정문도 되고, 곧 이런 뜻도 되고, 뭐뭐 하면이라는 인과의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령. 차라리. 예, 혹은 어찌. 이번에는 어찌의 의문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은 의문사 기능이니까 의문문을 만들 때도 있다냥.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사람을 뜻하는 제자 있다 그랬죠? 예, 그게 바로 10번입니다. 자, 제나 저로 읽고, 자, 여러 모든의 뜻. 요렇게 여러 사람, 대중의 의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사물을 꾸밀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뭐에게 뭐뭐에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조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자, 스스로 자자죠. 자, 스스로 자자는 무엇으로부터의 뜻으로 동작 기점, 동작 기점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아까 전에 문법적 의미를 가진 한자어 대명사 기능의 지는 봤어요. 6페이지입니다. 자, 근데 대명사 역할하는 게 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 말고도 뭐가 있나 볼게요. 혹. 자, 혹은 명확하게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되 긍정의 뜻을 담아서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것, 요렇게 해서 우리 이론 문법의 현대국어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대명사 배울 때 미지칭, 부정칭 배우죠. 그쵸?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명확하게 가리키는 대상이 없는 부정칭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부정칭이라고 해주세요. 부정칭. 그래서 우리 누구라거나 아무 이런 의미를 가지는 부정칭의 대명사 배우잖아요. 현대국어에서. 자, 그래서 혹. 우리가 이거를 고전산문에서 이걸로 많이 봐요. 혹자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여기서 할 위자 나왔는데 할 위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할 위자가 행동하다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실천하다나 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인이 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막입니다. 자, 막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어요. 부정의 뜻을 담아 어떤 사람도 없다, 어떤 것도 없다, 없을 막. 네, 이렇게. 자, 그래서 효자의 지극함은, 여기서 지극함은 할 때 지자는 무슨 기능? 효자의 지극함. 의. 그죠? 관형격.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도 없다. 그럼 뒤를 읽어볼까요? 자, 어버이를 높이는 것보다 더 큰 게 없다. 없다. 뭐뭐보다 큰 게 존친. 어버이를 존경하는 것보다 큰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호는 비교부사격 조사 역할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것들. 지금 인쇄가 흑백이죠. 제가 이제 책에는 색을 넣었는데 요렇게 인쇄하면 흑백으로 나와서 집에서 인쇄하면 색이 들어간 걸 인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PT 보고 여러분들 색을 입히면서 그래서 문법 형태소에다가 색깔 입혀놨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지는 관형격. 그 다음에 여기서 막은 없다. 그 다음에 뒤에 호는 뭐뭐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무개 못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박모씨. 예, 지금도 쓰는 말이죠. 자, 그래서 성만 대고 이름을 숨길 때 박모씨가 이모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의 이름을 피하려고 쓰는 아무개라는 말. 아무개예요. 자, 그러면 아무개의 제주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개의 제주. 그러면 여기서 갈치자는 의였죠. 자, 그 다음에 무네 무. 그쵸? 없다. 없다. 자, 뭐가 없어요? 다를 것이 없어요. 누구랑? 나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근데 첫 시간이 제일 지루했던 거고 뒤로 가면 재밌겠죠? 아, 솔직히 이거보다 친절할 순 없어. 아, 솔직히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번호까지 매겼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사주 이렇게 완주하시면 이제 현장에는 뭘 뽑아드릴 거냐면 요거 순서 번호 있죠? 번호 지운 거. 그 빈칸 뚫어놓은 걸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읽으면서 번호를 쓰고 이해되시죠? 요거를 정답지 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예문에 대한 테스트지를 드릴 테니까 테스트지는 이제 단어를 뚫거나 문법 형태소를 뚫는 거야. 그리고 밑에 번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순서를 써보라는, 물론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되는지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읽을 수 있는 인간인가 없는 인간인가가 판단이 되죠. 시험에 안 나와도 내가 순서를 제대로 안다는 건 여러분 예문에서 단어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교과서 예문을 기반으로 해서 문법적인 프레임만 그대로 두고 단어는 교체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랬을 때도 내가 순서에 따라 읽어갔으면 구문이 눈에 익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완주하시면 마지막 주에 테스트지까지 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쭉 따라가서 7급 시험에서 한문에서 여러분 이게 변별점이에요. 아, 선생님 제발 이걸 버려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자꾸 그러는데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아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제가 기출을 보았더니 9급 한자까지만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 되던데 몇 줄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꽤야. 그쵸? 자, 근데 9급 한문까지만 한자까지만 하고 한문은 과감하게 버리면 어떨까요? 혼자 결정하세요. 그렇게 할 거면. 그쵸? 아니 이게 여러분 뭘 버리고 뭐에 집중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면 못 이기는 싸움 아니에요? 이거 경쟁 시험이지 이게 무슨 절대평가입니까? 그쵸? 그러면 더 집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 근데 자꾸 양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시상에서 제가 되게 컴팩트하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컴팩트하죠. 전 컴팩트한 편이에요. 그런데 할 걸 안 해도 된다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양을 줄이려고 이걸 선택했다면 오산이야. 자, 아시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4시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여기 있는 문장을 순서, 번호 따라서 한번 읽어오시면서 모르는 낮자는 외워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예, 수고하셨습니다.